이번 봄 한국은 107일간의 정치 드라마를 끝내고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낯설게 바라본 이들이 있다. 바로 중국인들이다.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전했고 웨이보와 바이두에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다. 댓글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냐는 감탄부터 왜 우리는 이런 정치 체계를 갖지 못했는가 하는 자조까지. 누군가는 한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는 농담도 남겼다. 중국에선 권력이 이렇게 공개적이고 절차적으로 바뀌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정치적 풍경은 마치 영화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집회는 통제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 그들이 보기엔 시민의 요구로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고 헌재가 그걸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도 경이로웠을 것이다. 이번 탄핵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이 바뀐 일이 아니다. 정당 간의 공방, 여론의 파도, 법적 검토와 절차올 어부잇.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도 치열한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중국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놀라움과 관심 속에 지켜봤다. 중국 매체는 이번 결정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중강경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 미중 사이에서의 외교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하나의 국내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 외교, 경제, 전략을 연결된 변화의 신호로 읽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이 놀란 건 이 사건의 형식이었다. 대통령이 의회와 사법 절차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 권력 앞에서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법이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구조. 중국은 여전히 1인 권력 체제에 머물러 있고 지도자가 바뀌는 일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탄핵은 그들에게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낯설고 부럽고 때로는 위협적으로까지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자국 내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정치적 역동이 코앞의 나라에선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 그랬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단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피로를 감내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은 그걸 지켜보며 한 가지를 배웠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문제이자 감정과 갈등을 받아들이는 용기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불을 들었고 또 누군가는 그 불씨를 이어받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단지 권력 교체가 아니다. 책임과 원칙,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다.